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초에는 이제 중동 이슈, 항만 파업 이슈가 있어서 시장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 주말에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우리 증시에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고 중국 부양 정책 이게 이제 득실이 있거든요.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주 초반에 매도했는데 주 후반엔 매수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업종으로는 외국인들이 제약 업종 상대적으로 좀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제약, 엔터, 반도체를 좀 고르게 뿌려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수급의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보면 뭐 중국이 압도적이었죠.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뭐 중국 본토 증시는 이제 하루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홍콩은 계속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 관련된 증시가 압도적으로 강하게 움직였고 그 외 국가들은 부진. 그리고 다우와 나스닥 주말에 올라가면서 미증시는 거의 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종목으로는 뭐 미국에서는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이런 종목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그 에너지주와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죠. 그러니까 에너지주 강세 보인 건 이제 중동 이슈가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줬을 거고 로키드 마틴 같은 어떤 방산주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주말 사이에 큰 어떤 충돌이 추가로 나온 건 없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동 리스크에 좀 있었다 이런 점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대부분 다 많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을 했고 뭐 카카오 정도 강보합이라고 하는데 뭐 이것도 거의 뭐 의미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철강 등등의 종목군들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쪽도 전체적으로는 좀 밀렸는데 알테오젠이 또 시가총액 1위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 같은 일부 제약주들 정도만 강세를 보이고 그 외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좀 푸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난주 우리 증시는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뭐 지표를 보면 미국에서 고용 지표 잘 나온 거는 시장에 더는 득이 될 수 있거든요. 실업률이 내려가고 그리고 비농업 일자리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추세가 되게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뭐 경기가 둔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고 더군다나 일자리의 질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파트타임은 줄고 정규직은 늘어나고 이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도 좋은데다가 일자리의 질도 좋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당장 경기 둔화로 침체로 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티그룹에서 보여주는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이게 뭐냐면 기대치하고 실제 지표하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플러스 0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면 기대보다 지금 경기가 더 좋은 거, 마이너스에 있으면 기대보다 약한 거 이렇게 보면 되는데 최근에 좀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 연착륙 가는 게 거의 유력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자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볼 때 미국은 경기 침체 가능성 거의 제거가 된 거 아닌가. 근데 이 서프라이즈 지수가 중요한 게 이 방향하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조금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된다라면 우리 증시에는 뭐 적어도 뭐 나쁜 재료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연일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상승할 것이다라는 베팅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득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득으로 보면 수출하는 기업들의 환경, 그러니까 미국의 지표가 좋아진다. 미국 경기가 괜찮다. 다음에 여기에 중국 경기도 좋아진다. 우리나라 수출 1, 2위 대상국들이잖아요. 좋다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데 조금 부정적으로 이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부정적으로 보면 중국이 아시아 증시의 수급 블랙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자금이 다 빨려간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수초 제외하고 이제 상해 종합 주가 지수는 안 열렸기 때문에 항생 지수를 열어놓고 보면 뭐 압도적으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를 보면은 이제 조금 빠졌다가 거의 뭐 횡보하는 정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인도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좀 해보면 또 실제로 뭐 외국계 운용사들 이런 데서 보면 인도 팔고 중국 사야 된다 이런 정서가 좀 있대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쪽에서는 중국 증시 급등하면서 수급 블랙홀 쪽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뭐 호재로 뭐 강하게 작용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 관련해서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일부 업종이 좀 올라갔다가 눌리고 하는 정도 이외에는 좀
시황상의 어떤 반응은 없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이게 만약에 성장률이 괜찮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중국의 성장률하고 우리 증시하고는 또 비슷하게 가는 경향성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중국이 올라가는 어떤 성장을 보일 때 우리 증시도 올라가는 궤적을 좀 보이고, 중국이 성장률이 둔해질 때는 증시도 좀 눌리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라든가 중국의 성장률이 회복이 된다라면 증시는 유리한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성공한다라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추이는 계속해서 체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좀 몇 개 해보면 이번 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 계속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어요. 예, 지금 낮아지면서 한 달 전에 예상했던 영업이익보다 20% 정도 낮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눈높이가 낮아진 게 낫죠. 예, 이게 너무 또 버티고 있다 깜짝 이제 쇼크로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눈높이 낮아져서 이거 충족해주면, 아, 이거 이제 다 여기서 막아졌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다행인데, 이제 다만 낮아진 눈높이보다 한 10% 정도 아래쪽으로 나오면 좀 쇼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주말 사이 이제 큰 충돌이, 현재 제가 이 방송 녹음하는 시간대까지는 없는데, 다만 이제 미국이 핵시설 타격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확답을 안 해줬다. 근데 이거 뭐 확답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예, 확답하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공격 안 할 거 할 거예요. 상대방한테 뭐 패를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전 뉴스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핵시설, 그다음에 이제 석유시설 요 단계로 시장에서는 좀 예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 원유시설까지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좀 보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추가적인 부양, 이게 10조 위안인데 기존의 재정정책으로 최대 쓴 게 4조 위안인가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10조 위안 얘기까지 나와서 이번에는 중국이 작정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대급의 어떤 부양책, 이래도 증시 안 올라갈 거야 막 이렇게 막 중국은 막 멱살 잡아 올린다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좀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나이가 아이폰 업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적이 되게 좋아졌대요. 근데 실적이 좋아진 게 폰 쪽보다는 AI 쪽인 것 같다. 그래서 AI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를 호나이가 보여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또 뉴스가 주말 사이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AI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AMD에서도 관련된 이제 CEO가 그런 코멘트를 했었고, 이게 주초에 좀 반영이 될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정은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FMC 의사록, CPI 나오고, 우리나라 금통이 있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우리나라, 일단 저는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실적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뭐 미국의 CPI나 이런 건 대충 이제 추세를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번 주 최대 메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잠시 이제 예상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좀 중요한 변수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매도하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하면서 시장에 압박이 되고 있죠. 근데 지난주에 한 1조, 한 3천억 정도 팔았는데, 다만 이게 진짜 매도한 건지는 우리가 몰라요. 왜냐면 9월 30날은 말일날 리밸런싱 같은 매도가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 드렸죠. 그때 당시 말일날 이 매도 규모 봐서는 약간 리밸런싱 성격의 매도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재편하기 위해서 던져놓고 시작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퐁당퐁당으로 증시가 열려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많이 팔고 줄이고 매수로 바뀌고, 그러니까 경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종목으로 보면 역시 대부분의 매도는 삼성전자였어요. 우선주 포함하면 1조 2천억.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에 거의 비슷한 정도였던 규모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하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면 우리 경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면서 다른 것도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게 삼성전자가 그렇게 안 좋은 업황이고 나쁘다고 하면 증시 자체를 팔아야 되는데 또 그건 아니라서 이게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건가? 뭐 이렇게도 또 해석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후에 일단 어떤 바뀌는지, 제가 이제 지난달 26일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26일 이후 보면 9월 30일 빼고 나면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는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이후 어떤 수급에 또 변화가 생기고 삼성전자의 어떤 자리가 좀 바뀌게 되는지 매수 쪽으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목은 이제 강했던 게 이제 화장품주가 한동안 강하게 올라가다가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좀 한동안 강했다가 좀 빠졌던 바이오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보면 올라가는 추세, 흘러내리는 추세,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보면 약간 각도가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금융,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고, 좀 중국 관련된 화장품 이런 종목들은 올라갔다가 좀 눌리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번 주에 이제 중국 증시 개장되기 시작하면 또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추세를 보면 바이오와 반도체 내에서도 삼성전자는 눌리고 하이닉스 오르고 이런 구도가 되고 있어서, 요 구도가 어떻게 고정이 돼가는지, 이제 이게 항상 시소로 움직여서 반대쪽 시소가 지금 2차 전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시소 관계에서 이번 주 어떤 업종 두 개가 움직이는지, 하나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두 개 정도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초 이제 수급 동향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코스닥 시장의 기관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종목을 좀 보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 근데 이게 2차 전지라고 하기 뭐한 게, 기관 투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일단 상위 종목의 한 70% 정도는 종목을 그대로 담았어요. 그러니까 탑10 내에서 종목 한 6, 7개를 그냥 그대로 담는 거라서 2차 전지를 담았다라기보다는 시총 상위 종목을 그냥 고르게 담았다, 이런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2차 전지라는 걸 빼고 나서 보면, 엔터주, 그러니까 뭐 JYP, SM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도체 쪽 종목을 은근히 좀 담아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종목도 그렇다고 많이 담는 건 아니고, 좀 골라서 좀 잔돈 가지고 뿌려서 담는, 예, 그런 느낌이 있고,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역시 뭐 시가총액 상위들 담는데 약간 제약 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을 매수 쪽에 조금 더 포진시켜 놓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뭐 업종별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종목 골라 담는, 보통 기관이 저런 식으로 매매했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런 형태로 좀 매매한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관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고르게 담고 그 다음에 엔터와 반도체를 담았었는데, 이번 주에 그대로 가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최근에 증시자금 동향을 보면 코스닥 거래대금은 완전히 지금 흔한 말로 말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라있다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늘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월말 월초, 그 다음에 분기말 분기초에는 갑자기 뭉텅이 돈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게 뭐 만기된 채권이 예탁 계좌로 들어왔다가 또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 급증한 게 진짜 순수하게 자금이 들어온 건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한 3일 정도의 어떤 추이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번 주에 저 돈이 안 빠져나가면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된다든가 뭐 이런 이슈가 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려서 거래대금 증가시키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 정도의 어떤 매수 돈을 확보하게 되는, 예,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주 어떤 예탁금 추이를 보는데 경험적으로는 월말 월초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급락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혹시라도 모르니까 예탁금 추이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 실적 중요합니다. 예상치는 매출 81조, 영업이익은 11조 살짝 아래, 그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조금 걸리는 건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미국의 국채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달러도 좀 만만치 않은 흐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근데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 신흥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이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거, 중국의 경기 부양, 미국의 연착륙,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환경이 좋아지는 걸로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증시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재료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외국인들이 팔다 보니까 반응이 없는데,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난주를 보면 제약업종이 강했고, 반대 시소 쪽으로 들어간 게 2차 전지. 일단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소 관계가 어떻게 좀 가느냐. 제약, 반도체, 2차 전지에서의 시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시가총액 덩어리가 그게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약이 계속 독주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증시가 좀 부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명분이 미국은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아니면 뭐 메가캡 중에 어쨌든 돌아가면서 올라가면서 실적이 실제로 잘 나고 끌어다 주는 종목이 있었는데 올해 우리 증시는 상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었다가 하반기 이후에는 오히려 좀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좀 했잖아요. 근데 중국과 미국의 어떤 저런 상황 자체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되는지 그런 수출주들의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추세가 제가 이제 뭐 달러 차트 기준으로 추세를 거보면 추세선 하단까지 와서 여기서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확대해서 보면 깨졌어요. 예, 지난주에 그 선이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 추세가 삼성전자는 완전히 절단나 있는 상태고 연간 낙폭 순위로 봐도 삼성전자가 상장한 이후에 연간 낙폭으로 보면 지금 6위 정도 돼요. 예, 6위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것도 좀 안 좋은 사례가 되는 게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한 해 주가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두 자릿수 정도 상승률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올해 상반기에 실제로 그 정도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 그 기록도 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난하게 고전을 많이 하는데 다만 이제 2000년도 이후에는 뭐 10% 이상 하락한 다음에는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빠진 사례는 다 1990년대고 2000년대 이후는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 다음에는 제법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거는 내년은 내년 문제고 지금 삼성전자 급한 건 저 하락한 추세, 장기 추세선 하락 깨져 있는 상태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계기로 돌려지게 되는지 시황상 되게 중요한 거고 그 주변주에 대한 어떤 평가에도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제가 이 점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